현재 일본의 고위급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계획을 내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데요. 우선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경제계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은 정상회담을 혹평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위안부 사죄를 하는 등 친한파라고 알려진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 회담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회담 목적은 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데 조공 외교가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가 총리의 방미를 조공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것은 중국으로 미국은 중국에 닿는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키나와 등의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라며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면 일본이 군사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토야마 전 총리는 스가 총리가 만찬도 거절당하고 20분 동안 햄버거 오찬을 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하토야마 전 총리는 초면인데 조 요시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연출은 일본 외무성의 잔꾀이겠지만 스가 총리가 서툴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멋쩍어 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도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이지 도쿄올림픽 자체를 미국이 지지한다는 멘트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도쿄올림픽이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 중 도쿄올림픽 개최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기자의 대답도 못한 장면을 트윗에 올리면서 그것이 세계의 목소리예요 스가 총리라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토야마 총리의 비판에 대해 일본에서조차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도 있었겠으나 사실인 측면이 있다면서 스가 총리가 앞뒤 안 가리고 너무 미국에 많은 것을 내어주고 큰 것을 잃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본의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 즉 완전한 분리를 원하게 된다면 일본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분야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스가 총리는 대만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외교로 인해 중국과 경제교류 파탄의 우려도 생길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과도한 위험에 빠지게 한다며 스가 총리의 조공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 자민당이 완패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이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으며 미일 정상회담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의 취소나 연기 요구는 74%에 이르고 있고 오사카 도지사는 연일 수천 명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비상사태를 요구하는 등 나아진 게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가 총리는 방미 회담을 통해서 백신 확보에 성공하고 도쿄올림픽 지지도 받아서 참의원 선거에도 승리하고 차기 총리가 되겠다고 했지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일 회담도 실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냥 넘어갈 일본이 아닌데요. 느닷없이 미일 회담 이후에 한국에 관한 언급이 자민당 고위급 정치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네하라 노부카스 전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20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이번 미일 회담을 평가하면서도 돌연 한국 군대에 대한 언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베 내각 중진이기도 했으므로 자민당 자체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지나치게 강대해진 중국에 대항하는 최대 파트너는 일본임을 증명했다며 외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학관계의 유지이며 아군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것이 철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중 대립은 과거 미소냉전과 비교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제1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과 독일의 관계가 유사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공업화를 늦게 시작한 독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양국의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할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시장과는 다른 논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홍콩에 대한 무리한 개입을 서슴지 않았고 무력에 의한 대만 병합도 허풍이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센카쿠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더 그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다수 싱크탱크에서는 남중국해의 상황이 대만까지 가세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위해서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단독으로만 중국 해군을 상대한다면 중국은 가볍게 일본을 제압할 것으로도 봤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자국 영토를 위협당하는 일본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조공 외교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 일본, 미국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를 더한 쿼드 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라며 일본으로서는 쿼드 플러스 알파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레드팀에 붙으려고 하는 공산화되는 독재 국가가 아닌가라는 의견도 냈습니다만
미일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대만 지지를 한 일본이 중국 보복에 대한 독박을 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자 갑자기 한국을 군사 대국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쿼드 플러스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작 매우 위험해지는 것은 한국인데요. 중국은 쿼드 연합 중에 한국부터 노릴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드 보복 때 한국을 괴롭혀 봤더니 막상 미국은 뒷짐을 지고 제대로 돕지도 않더라는 경험도 있었고, 아무리 일본이 대만 언급 등 핵심 이익을 건드리더라도 미국에 바짝 붙어있는 일본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한국에 보복하는 걸 훨씬 선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일본 의도대로 가입 후 중국에 대한 경계 성명을 발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짐을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확률도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불매운동 패턴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적정한 선에서 늘 끝내왔던 반면에 한국 보복은 2017년 이후 아직까지도 한한령을 유지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현재 진행형에 있고 언제든지 더 크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툭하면 한국의 문화공정이나 각종 논란을 만드는 것도 한국이 일종의 만만한 상대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함정은 일본이 항상 써오던 방법입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때도 일본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 당하는 것을 뒤편에서 부추기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을 그 사이에 자신들 대신 밀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이번엔 한국이 예전과는 달리 독자적 외교 노선을 펼쳐나가면서 미중 간의 적절한 외교 방어를 지속해 나가자 아예 쿼드 플러스에 한국 60만 장병을 끌어들이자면서 해당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본은 이 문제를 미국에 적극 건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쿼드 플러스 참여에 관한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일본 복수의 언론은 지난 2, 3월에 미국이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서 한국도 쿼드의 플러스 형태로 가입하는 것을 재촉했으나 한국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미중 간의 박쥐 외교를 펼치고 쿼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거리를 둬야 하며 탈중국은 물론이고 국가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중국과는 멀리 떨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첨예한 시기에 일본에 말려드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도 바이든 정부가 과거 오바마 민주당의 컬러로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해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전략연구소 등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태평양에서 중국이 팽창되며 그것이 미국 국익과 직결된다는 판단을 하면 곧바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쿼드 플러스 등 중국 견제의 주요 멤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인데요. 한국이 결국에는 쿼드에 가입을 하더라도 일본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국을 대타 투입하려는 상황에는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되며 자칫 곧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곧바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자신이 곤란해지자 한국의 60만 장병까지 언급하는 불쾌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과거와 같은 위기는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